아기가 잘 웃지 않으면 내 아기와 함께하는 시간이 마치 벽 보고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실 벽 보고 대화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우선 저는 치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님들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는데요. 4, 5개월쯤 지나면 아기가 부모님을 보고 웃어주고 같이 눈 맞추며 놀 수 있다고 분명히 들었는데 왜 우리 아이한테는, 내 아이한테는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걸까? 그래서 답답해하고 불안해하시는 부모님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방법을 찾고 찾다가 결국 이건 좋아할까 하는 마음으로 장난감들을 사게 돼요. 근데 잘 웃지 않는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건 새로운 장난감이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부모의 이것, 오늘 설명드릴 이 정동이 내 아기의, 내 아이의 미소와 웃음을 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내 아이와 미소와 웃음을 나눌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치료사 김동진입니다. 오늘은 정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낯선 단어죠. 대신에 뜻은 간단해요. 정동이란 게 뭐냐면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정동이라는 건 한 사람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외부로 표현된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표정, 목소리의 높낮이, 목소리의 크기, 제스처들 모두 정동에 포함됩니다. 이런 손짓 같은 것들도요. 같은 사람이지만 보이고 있는 정동 체계는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있는, 느끼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반응 또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정동이 약하다, 작다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애정이 부족해, 사랑이 부족해라는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부모님 마음속에 아무리 큰 사랑이 있어도 아이가 알아차릴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이에게는 없는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른 사람과 웃음을 나누는 건 이 시기, 아주 어린 시기의 아기들이 해야 되는 가장 기초적인 상호작용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때 했어야만 했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부모가 아기를 보고 웃어요. 좋은 표정을 보여주죠. 그럼 아기가 부모를 보고 다시 웃어줘요. 그러면 부모도 다시 웃게 되죠. 말도 필요 없고 어떤 장난감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표정 하나로 주고받아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기와 부모가 주고받아야 되는 가장 초기 형태의 상호작용의 모습이에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정리한 발달 이정표를 좀 보자면요. 2개월에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는 누가 말을 걸거나 웃어주면 따라 웃는다. 4개월에는 보호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아기가 먼저 웃는다. 이 두 가지가 2달, 4달 된 아기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대부분의 아기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사람을 보고 잘 웃지 않는다면 부모님이 걱정되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아기들은 이 주고받음을 통해 성장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아기인 나에게 반응한다는 걸 이 과정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먼저 다른 사람한테 신호를 보내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소리를 내고 제스처를 취하고 결국에는 말을 하게 돼요. 많은 아기들이 해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웃는 것, 웃음을 나누는 것, 그 토대 위에서 건설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마음이 좀 불편해지시는 부모님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나는 왜 우리 아이한테 그렇게 밝게 못해줬을까? 대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이가 나를 보고 잘 웃어준다면, 잘 웃어주는 아이였었다면, 부모님도 아이를 보고 웃는 것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을 거예요. 크게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서로 웃음을 교환할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아이가 나를 보고 웃어주는 일이 애초에 드물었다면 생후 4개월, 5개월 때도 드물었고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났음에도 드물었었다면 부모님의 웃음도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더불어 내 아이가 잘 웃지 않는 느낌을 받으신 그 순간부터 부모님의 마음에는 사실 아이와 함께하는 즐거움보다 걱정과 염려가 훨씬 더 커지게 돼요. 괜찮나? 또래들은 정말 잘 웃고 하던데. 이렇게 아이에 대한 걱정을 안고 환하게 아이를 향해 웃어주는 일은 생각보다 정말 어렵습니다. 단순히 부모님이 그냥 잘 웃지 않아서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상황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상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죠. 아래 영상은 미국 플레이 프로젝트에서 공개한 치료 영상인데요. 실제 치료 영상 중 일부예요.
치료사가 직접 부모님을 코칭해 줍니다. 영상의 아이는 3살이고 자폐로 진단받은 아이예요. 뒤에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치료사이고 그 뒤에 티셔츠를 입고 계신 분이 어머님이세요. 자폐 아이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다른 사람과 기초적인 상호작용, 웃음을 공유하는 것들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 아이와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이 영상에서 치료사가 어떤 표정, 어떤 목소리 톤, 어떤 제스처들을 취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처음엔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아기가 등을 돌린 채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죠. 대신 치료사는 아이를 향해서 정동을 표현하는 것을 지속해요. 제스처를 보여주고 뒤에서 목소리를 내고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치료사도 계속 집중하며 치료사 본인의 정동을 아이한테 계속 전달합니다. 슉 하는 것들이요. 다음 장면입니다. 17초쯤 장면인데요. 이전에 치료사가 아이에게 이미 충분히 큰 정동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이는 뒤를 돌아서 치료사를 바라보고 미소를 보여줍니다. 이전에 치료사가 아무런 정동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그래서 정말 하는 표정으로 뒤에 가만히 있었다면 이 아이는 치료사를 돌아보지 않았을 거예요. 치료사를 보고 웃음을 공유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아가서 아이가 치료사를 돌아봤을 때 치료사는 아이에게 아이의 웃음만큼 과장된 정동을 아이한테 돌려줘요. 마치 나도 너랑 있는 게 너무 기뻐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다음,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치료사는 놀이 장면에서 나가고 엄마가 오세요. 이 어머님은 본인의 정동, 본인의 표정을 과장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신 분이었어요. 대신 엄마는 방금 치료사가 한 것을 보고 그대로 좀 더 과장된 정동과 큰 웃음, 활짝 웃는 얼굴을 아이한테 계속 보여줘요. 아이는 그런 엄마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고 엄마의 얼굴에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손을 올리면서 영상이 끝납니다. 자, 처음 장면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제 같은 뒷모습인데 처음에는 이제 그림을 향해 있고 마지막 장면은 엄마,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이거 불과 1분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 사이에 있었던 건 어른 2사람, 치료사와 부모가 아이가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의 큰 정동을 계속 걷는 것 뿐이었어요. 그 어떤 지시도 없었죠. 그래서 그림에 푹 빠져있던 아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한 것은 정동 그거 하나뿐이라는 거. 우리가 오늘 그걸 배워야 해요. 이 일들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크게 거창한 것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대신 하나만 우리가 함께 해보면 좋겠어요. 어머님, 평소보다 조금 더 크게 반응해 주세요. 아까 영상에서 보신 그 크기만큼 조금 더 크게 해요. 나와 아이의 애정어린 관계를 위해서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정동들은 다음과 같아요. 얼굴 표정, 목소리 톤, 몸의 제스처, 말의 빠르기, 표정을 더 크게, 목소리는 조금 더 높게, 몸짓도 조금 더 크게 해보죠. 가끔은 춤을 춰도 좋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내 아이한테 딱 맞는 정동, 뭔가 딱 재단되어 있는 상호작용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이 이야기를, 이 개념을 배웠을 때 제 선생님한테도 제가 들었던 질문이었으니까요. 대신 정답은 없어요. 지금 어머님한테 필요한 건 나의 어떤 정동이, 어떤 나의 모습이 나의 아이를 즐겁게 하는가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요. 그래서 하시다 보면, 기록하고 다시 보다 보면 알게 되실 거예요. 처음엔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을 수도 있어요. 이제 가뜩이나 한국이라는 문화에서는 이런 과장된 정서 표현을 하는 일이 정말 없으니까요. 제가 치료 현장에서 직접 어머님들 코칭을 할 때도 이거랑 비슷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하게 돼요. 아마 어색하실 거라고, 아마 불편하실 거라고요. 대신에 제 경험상 나의 정동이 조금 더 과장되어야 아이한테 닿는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짓는 미소와 웃음은 생각보다 되게 작거든요. 오늘부터 2주 동안 하루에 5분씩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시작하시기 전에 나와 아이의 모습을 한 1분만 찍어두세요. 마치 오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냥 대충 찍어주시면 돼요. 정말 잘 찍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1, 2주 뒤에 한 번 더 찍어놓고 나란히 보시면 내가 기억하지 못했던,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게 될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 환하게 웃을 수 있는지, 그리고 아이가 얼마나 나를 더 쳐다보고 그때 우리의 관계, 우리의 애정도는 어땠는지를 아마 좀 더 좋은
느낌으로 바라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정동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대신 꼭 하나 알려드려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2주 동안 혹은 1주 동안 이렇게 크게 정동을 보였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아이가 피하는 것 같다면 이건 어머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어떤 아이는 부모님의 그러한 정서 표현들을 너무 부담스럽게 느끼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아이한테는 아예 처리가 되지 않기도 해요. 이 문제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신경계에 대한 이슈들이고,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면 다루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어머님이 이런 상황이시라면 댓글로 문의를 꼭 주세요. 아니면 다음 영상을 기다려 주셔도 좋습니다. 이번 다음 영상은 우리가 이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나누는 게 어려운 경우에 대한 영상을 만들 생각이에요.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댓글이나 제 블로그, 네이버 톡톡으로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고민을 나눠서 우리 좀 고민을 작게 만들어 보죠. 감사합니다.